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7대 종단 종교 지도자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톨릭교회에선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국정 운영 조언을 구하는 등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지난 주일은 청소년 주일이었습니다. 우정과 정의, 평화에 대한 열망을 키우며 자라나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제정됐는데 우리 교육의 현장은 어떤지 CPBC 뉴스가 짚어봤습니다.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가 현재도 진행형인 가운데 6월 1일 여야가 합의한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과연 피해 구제에 충분할까요? 서울대교구 빈민사무위원회 입장문을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화요일 CPBC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대 종단 종교 지도자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참석했는데요. 정 대주교는 소통과 협치에 더 힘써주시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 행보를 늘려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이번엔 7개 종교 지도자를 청와대 상춘제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취임 1주년을 계기로 외교 성과를 공유하고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울 때마다 종교계가 보여준 연대 정신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글로벌 외교와 교육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에 걸쳐 오지에까지 우리 국민이 안 계신 곳이 없다며 촘촘한 외교망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써 나라를 지키고 대북 관계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아이들 보육의 국가 책임과 디지털 격차를 줄이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지역교육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참석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축하드린다며 2년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한 말씀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임사에서 강조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위해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의 폭을 넓히고 협치에 더 힘써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정대주교를 비롯해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9명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보다 길어져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형태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하고 때때로 국민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출입 기자단과의 공식 기자회견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최근 SBS TV 동물농장에 깜짝 출연해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반려견 6마리와 지내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지난 주일은 청소년 주일이었죠. 우리 사회의 미래의 버팀목인 청소년. 하지만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학교가 정상화되지 않던 시기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학교가 청소년들에게 단순한 배움의 장소가 아니라 정서를 어루만지고 사회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아픈 반증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지체된 청소년 교육 문제,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년 반 동안 학교는 온라인 원격 학습으로 대체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기간 동안 학교 수업이 중단되지 않아 전 세계에서 교육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굳이 학교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식의 전달은 온라인 콘텐츠가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했을 때 가능했던 정서의 보살핌과 관계 형성, 학생과 사회를 연결해주는 역할 자체가 코로나로 단절되면서 문제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교사나 교육 전문가들은 관계 맺기의 어려움, 정서 불안, 원만한 갈등 해결 능력의 부재가 코로나19 청소년 세대에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지적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대면하면서 서로 감정을 읽어가면서 상호작용하는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괜찮다가 뭔가 이렇게 사소한 오해가 생기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이것을 부드럽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끝장 대결까지 밀고 가는 경향이 예전보다 조금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지닌 청소년들이 20, 30대가 되었을 때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교사 출신의 강민정 의원은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심각한 정서 불안과 결핍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자해와 자살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범정부적인 차원의 뭔가 대책, 이게 예를 들면 전문적인 어떤 그 치유 시스템이나 진단과 치유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상당한 정도의 인력과 예산을 저는 정부가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부를 넘어서서 뭐 국무총리 차원에서 범부처 간의 이런 협업 시스템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에듀테크와 같은 IT 기술 쪽으로 많이 기울었던 교육 당국의 정책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이 일어나는 과정 자체를 테크에 의존하게 만드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점점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퇴화되어 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러한 부작용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결과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심을 테크보다는 액션, 소셜 액션 이쪽으로 좀 더 많이 바꿔주고 학생들의 어떤 네트워킹과 협력이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활동과 프로젝트를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공교육이 할 수 있는 일은 풍부하고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해가지고 그 결핍을 메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CPBC 김현정입니다. 지난 5월 25일 여야의 극적 합의가 이뤄진 전세 사기 특별법이 오는 6월 1일 잠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는데요. 반면 피해자들은 반쪽짜리 특별법이라고 반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대교구 빈민사무위원회가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사회적 재난에 대한 입장문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이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대교구 빈민사무위원회는 지난 23일 공동선언 정치 권력의 존재 이유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는 시장 중심의 주거 정책에 따른 세입자 보호 정책의 부재와 제도적 허점이 야기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빈사위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과 제도 정치 마련 등을 밝혀왔지만 한시 특별법에 대해 피해자들은 불안과 절망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구제, 후회수의 보증금 구제 방안에서 제외된 지원 방안은 피해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빈사위는 정의로운 사회는 인간의 초월적인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면서 간추린 사회교를 인용, 사회 질서와 그 발전은 언제나 인간의 행복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전세 대출을 받으라는 정부 대책은 너무나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빈사위는 그러면서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구제 대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정 범위를 최대한 확대할 것과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수용할 것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입주할 수 있도록 LH 등 공공기관의 우선 매수권 부여를 통해 피해 주택을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것과 전세 가격 규제를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도 촉구했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주택 가격의 70% 또는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관리감독 강화와 더불어 피해자 전세대출의 기한 연장과 대출 전환 대책 등 피해 상황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도 촉구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예수님 사랑의 결정체인 성체성사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는 풍수원 성체 현양대회가 다음 달 8일 거행됩니다. 특히 이번 풍수원 성체 현양대회는 100회째를 맞이하는 만큼 그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춘천교구와 원주교구는 6월 8일 오전 10시 30분 풍수원 성당 강론광장에서 제100차 풍수원 성체 현양대회를 거행합니다. 이날 미사는 원주교구장 조규만 주교와 춘천교구장 김주영 주교, 교구 사제단이 공동 집전합니다.
미사 후에는 성체 행렬과 성체 강복이 이어집니다. 성체 강복은 산상과 성당에서 동시에 분산 거행됩니다. 성당 성체 강복은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것으로 사제단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산상 성체 거동 행렬은 신자와 사제단, 성체 순으로 진행됩니다. 성체 거동 행렬에서 참석자들은 성가와 묵주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되새길 예정입니다. 풍수원 성체 현양대회는 1920년 6월부터 개최해온 성체 공경 신심 행사로 6.25 전쟁이 발발했던 3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는 춘천교구와 원주교구가 함께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전국의 가톨릭 공직자 가족들이 다음 달 울산에서 피정대회를 엽니다. 피정의 주제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입니다. 제38회 대한민국 가톨릭 공직가족 피정대회가 6월 10일 울산광역시 문수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참석 대상자들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천주교 공직자와 가족 등입니다. 대회에서는 부산교구 오륜대 순교성지 담당 한윤식 신부가 순교자들의 신앙 그리고 나를 주제로 영성특강을 진행합니다. 가톨릭 생활성가 찬양크루 17이다 등은 문화예술 공연을 진행합니다. 피정대회에서는 부산교구장 손삼석 주교와 총대리 신호철 주교 공동집전으로 성체성혈 대축일 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부산교구 울산대리구는 코로나 시기 침체됐던 각 시도 18개 공무원 신자 단체들이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 활기를 되찾고 공직사회의 참된 복음화 운동을 다짐하는 은총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참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교구 울산대리구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CF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